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찌와 함께하는 온코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SS 중에서 칼라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라는 세 가지로 보통 CSS에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직접 색상을 색상 값을 직접 이렇게 적어 넣는 뭐 레드든 블루든 옐로우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색상 값을 직접 넣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GB라고 해서 이렇게 레드 계열, 그린 계열, 블루 계열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RGB 값 형태로 이렇게 적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헥사 값으로 샵, 그 다음에 앞에 두 자리, 중간에 두 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두 자리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헥사 값으로 적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갖고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있는 요 헥사 값을 보통 많이 씁니다. 요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 칼라 색상 값을 적는 경우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적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다 이렇게 적는 거는 이제 인라인 형태의 CSS를 적용한 겁니다. 자 레드 계열 색상 값을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색상 값을 직접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이 값을 직접 적은 겁니다. 화이트,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옐로우, 그 다음에 카이언 뭐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화이트 그러면 자 레드 계열, 그린, 그 다음에 뭐 화이트,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옐로우, 그 다음에 카이언, 그 다음에 뭐 화이트 이런 식으로 글자의 색상을 이제 백그라운드니까 이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준 겁니다.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RGB 값으로 해서 레드 계열이냐 그 다음에 그린 계열이냐 아니면 블루 계열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0번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적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0번부터 255, 0번부터 255 이렇게 해갖고 색상을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붙는 게 레드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붙는 게 그린 계열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블루 계열 이렇게 해갖고 색상 값을 넣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 152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색상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 값 요게 이제 RGB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제일 큰 거는 255,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는 0 해서 256가지의 색상 값들이 칸칸이 들어가 있죠. 레드 계열, 그린 계열, 블루 계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RGB 갈로 열고 뭐 250에 0에 0 그랬더니 이렇게 붉은색 계열이 나왔고요. 배경 색깔이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그린 계열이 255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다 제로로 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블루 계열을 255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절반 정도 이렇게 적당히 섞었을 때 이런 형태로 색상 값이 나온다. 그리고 RGB 형태로 적는 거는 이렇게 RGB 갈로 열고 색상값 콤마 색상값 콤마 색상값 갈로 닫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CSS에서 색상을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헥사 값으로 표현하는 형태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헥사 값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6진수죠. 16진수로 나눠서 0번부터 F까지 0번부터 9, 그 다음에 A, B, C, D, E, F 해가지고 16진수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RR, 레드 계열, 그 다음에 그린 계열, 그 다음에 블루 계열로 해가지고 색상을 표현을 합니다. FF0000, 그 다음에 샵 00, FF00, 그 다음에 0000, FF 이런 형태로.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샘플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샵, 그 다음에 FF0000, 그 다음에 00, FF00.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F니까 레드 계열이니까 붉은색이겠죠. 나머지 제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린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블루 계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섞어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색상 값을. 자, 칼라 색상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주는 걸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 속성 값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다시 칼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다시 repeat,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다시 attachment,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다시 position,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백그라운드 다시 칼라는 CSS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이 속성과 이 속성 값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예를 들어서 body라는 태그 안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라는 속성,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라이트 블루라는 속성 값,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Try yourself 눌렀더니, 자, 요 배경 색깔 있죠? 이 배경 색깔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라이트 블루로 변한 겁니다. 그죠? 백그라운드 다시 칼라라고 쓰고 거기에 맞는 속성 값을 써서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색깔을 넣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적지 말고 요번에는 샵 뭐 예를 들면 FF 0000 이렇게 하면 붉은 색깔로 배경 색깔이 바뀌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헥사 값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뭐 어떤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H1 태그와 div로 나누고 div 안에 p 태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요거는 이제 인라인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내부 스타일 방식이죠. 요거는 내부 스타일 방식으로 H1에 요 H1 태그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백그라운드 다시 칼라 콜론 그린 했더니 백그라운드가 그린 색깔로 바뀐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div는 요 전체가 div죠. div 백그라운드는 나이트 블루라고 바꿨고요. 그래서 나이트 블루 색상이 바뀐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p 태그는 백그라운드 다시 칼라 콜론 그 다음에 옐로라고 적었더니 이 p 태그 요거겠죠. 요거겠죠. 여기 있는 그랬더니 이렇게 p 태그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백그라운드 색상이 아닌 일반적인 텍스트에 대한 칼라 색상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잠시 보여드리려 하면 이렇게 칼라라고 씁니다. 칼라라고 쓰고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H1에 대한 텍스트 색상 값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iv니까 이 div 안에 전체가 이렇게 나이트 블루라고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안에 있는 p 태그는 뭐예요? 옐로라고 바뀐 거죠. 그래서 옐로 색깔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의 색상을 바꿀 때는 칼라라고 씁니다. 보통. 자, 그리고 이번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속성 값에는 URL이라고 쓰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 안에 쌍따옴표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요게 이미지의 경로, 이미지가 있는 경로와 이미지명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한번 볼게요. Try yourself 눌렀더니 자,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요겁니다. paper.gif. 물론 여기에 있는 경로는 요 문서와 동일선상에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그냥 paper.gif라고 썼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닌 예를 들어서 요 동일선상의 문서보다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폴더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동일선상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paper.gif로 넣어놓고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img/ paper.gif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지에 대한 경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로가.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경로가 이번엔 JPG, 아까는 GIF였고요. 이번엔 JPG.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지는 JPG나 GIF나 PNG가 들어가는 것은 아시겠죠? 저번에 HTML 할 경우에 저희가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BG 데저트 해갖고 사막이네요. 사막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 태그 안에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PNG 파일을 넣었을 경우에, 자, PNG 파일 넣었더니 이렇게, 요거는 조금 작은 이미지겠죠. 이렇게 작은 이미지가 넣었더니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PNG 파일도 이런 형태로 넣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 콜론 URL 중괄로 열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쌍따옴표 안에 이미지에 맞는 경로와 이미지명을 적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repeat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repeat 다시 x라고 하면 x축으로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peat 다시 y라고 했을 때는 y축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요게 작은 거였었죠. 그냥 이게 없을 경우, 자, 주석 처리하는 거는 슬러시 별표 슬러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백그라운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왔었죠. 근데 이거를 x축으로만 적용을 했더니 이게 x축이었어요. 가로가 x축입니다. x축 했더니 x축만 반복해서 나왔죠. y축은 반복해서 안 나왔죠.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에 반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다시 repeat 콜론 repeat 다시 x, y축으로 하려면은 y를 적으면 되겠죠. 그랬더니 y축으로 이렇게, 그죠? 실질적으로 gradient under와 bg.png라는 이미지가 요만한 이미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만한 이미지.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잠깐 봤더니, 자, 17 곱하기 150 픽셀의 크기입니다. 17 곱하기 150 픽셀. 자, 그거를 y축이 아닌 x축으로 반복했을 때는 이렇게 x축으로 쫙 반복돼서 가로로 쫙 나오는 거고, y축으로 반복해서 나왔더니 y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epeat라는 거는 반복해서 표현을 할 때. 그 다음에 반복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럴 경우는 no 다시 repeat라는 걸 씁니다. 한번 볼게요. background 다시 repeat 콜론 no 다시 repeat라고 썼더니, 자, 이미지 요 이미지가 백그라운드로 깔리면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성 값을 no 다시 repeat라고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이라는 걸 이번엔 배워보겠습니다. 포지션은 백그라운드의 위치입니다. 백그라운드 위치는 백그라운드 다시 포지션 콜론 라이트 한 칸 띄우고 탑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다시 포지션, 자, repeat는 반복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에서 URL 갈로 열고 이렇게 이미지 맞는 경로와 이름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칸 띄우고, 뭐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right라고 적었고요. 한 칸 띄우고 탑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백그라운드 요 이미지 위치가 요거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가장 위쪽에 배치가 된 겁니다. 자, 이거를 right라고 하지 말고 left라고 한번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때 자, left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번에는 center라고 표현을 하고 했더니 가운데로 오죠. 이렇게 가운데. 그 다음에 이것도 center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가운데로 온 겁니다. 그림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가 이 화면상에 가운데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ottom bottom이라고 해서 바닥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바닥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미지. 그래서 요거는 가로축, 요 뒤에 붙는 거는 y축에 해당하는 그 위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다시 포지션 가로축 값, 그 다음에 y축의 값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attachment라는 거는 뭐 fixed 해갖고 고정시킬 때 보통 쓰이는 어떤 거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실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많다라고 했을 때 스크롤바가 생기죠. 그죠? 근데 스크롤바를 움직이면 백그라운드는 그냥 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background 다시 attachment 그다음에 콜론 fixe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아까 위에 배웠던 이미지 그 다음에 뭡니까? repeat 그 다음에 position 뭐 요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가 아니라 백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하고 콜론 그 다음에 헥사값을 넣고요. 그 앞에 헥사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URL 갈로 열고 쌍따옴표 안에 갈로 닫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no 다시 repeat 그 다음에 right top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줄에 다 적은 거죠. 이게 자, 봤더니 자, 결과를 봤더니 백그라운드 콜론 배경색은 흰색입니다. 요 빨간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00 빨간 걸로 바꿨어요. 자, 배경 색깔은 빨간 색깔 배경의 색상입니다.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백그라운드 쓰고 이렇게 색상 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 한 칸 띄우고 URL 갈로 열고 쌍따옴표 안에 이미지에 맞는 경로와 이미지명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반복을 할 거냐 말 거냐 no repeat, no 다시 repea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right 오른쪽에서 가장 위쪽에 배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 뭐 백그라운드 다시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 백그라운드 다시 repeat 백그라운드 다시 포지션 이라고도 씁니다만 이런 형태로 백그라운드 해놓고 콜론 그 다음에 색상과 그 다음에 URL 그 이미지 위치 그 다음에 반복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Y축의 위치 형태로 해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는 게 나중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배울 거고요. 우리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장시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SS 볼더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